근손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몸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각종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혼합을 하고 충분히 불려서 조금 질게 밥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평화동에서 제 딸의 이름을 딴 다양한 논문을 경영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한의학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 이런 것과 결합해서 생활한의학이라고 저는 부르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의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까? 장수식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장수마을은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중동의 훈자 지역, 세 번째로는 지중해식 식단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데요. 이런 장수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제철에 나는 그런 신선한 식재료들을 바탕으로 식단을 꾸렸다는 거죠. 훈자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약 지역이고 오키나와나 지중해는 해변이잖아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들을 즐겼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한 것이 이 장수마을의 특징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동체 문화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함께하는 음식 어떤 생활 문화들이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좀 아프거나 그래도 서로 돌봐주는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돌봄의 공동체의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인처럼 과하게 잔치나 이런 것들을 흥겹게 즐겼지만 일상의 음식들이 넘치게 과하게 먹지 않았던 어떤 검약하고 절제하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식생활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사람의 삶에 대한 문화들이 이런 장수마을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환자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한의원이니까 나이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과류예요. 우리가 아몬드도 있고 호두도 있고 잘 나는 땅콩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견과류들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과일의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좋은 기름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씨앗이라는 건 뭘까요? 식물이 다음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영양의 가능성들을 품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새는 알을 품듯이 식물은 씨앗을 품잖아요. 그 씨앗을 먹는 거기 때문에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들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 나이가 드실수록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 안에 어떤 체액들, 수분감 그런 것들이 말라가면서 건조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견과류에는 좋은 어떤 기름 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깨는 기름을 내서까지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의 종자류, 견과류를 좀 즐겨 드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약화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근육들이 많이 빠지고 근손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몸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각종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운동과 함께 좋은 단백질원의 어떤 공급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원은 두부하고 흰살 생선입니다. 제가 왜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기도 권하지만, 제가 두부라든가 흰살 생선을 권하는 이유는 일단은 드시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좋은 거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은 소화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 없이 먹고 소화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부라든가 흰살 생선처럼 조금 소화에 용이한 단백질원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리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좀 차갑게 드시면 좋지는 않겠죠. 차갑게 드시면 온도 자체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뜻한 형태로 드시면 좋고, 두부 베이스로 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두부 자체를 조림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두부 베이스의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붉은 고기보다는 조금 해산물 종류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키나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중해 지역의 식단도 좋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꽤 장수하는 부분들로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해안가에는 신선한 생선, 해산물들이 많은데요. 저는 해산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흰살 생선 같은 생선도 많지만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실치라든가 아주 작은 멸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개류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권하는 이유는요, 노인분들 왜 칼슘 섭취와 함께 골다공증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칼슘제나 뭐 우유,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을 드시면 그것 자체는 온전한 정말 영양을 다 품고 있거든요. 좋은 단백질도 있고 뼈에 들어있는 칼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음식을 해서 드시길 권하고요. 조개류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나이가 드시면 한의학적으로 치면 몸의 진액이나 체액이 줄어들면서 자꾸 열이 발생하는, 내부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만성적인 염증 패턴으로 인해서 열이 조장되는 그런 상태들이 벌어집니다. 조개류는 몸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을 하지만 이런 필요 없는 열들을 살짝 식혀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즐겨 드시고 본인이 갱년기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에게도 이런 조개류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도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피하고 가능하면 통곡식, 그러니까 쌀이라면 현미고 밀이라면 통밀이겠죠. 호밀도 있고 또 조나 기장, 수수 같은 잡곡들, 그리고 콩, 팥 이런 것처럼 잡곡류를 좀 드시길 바랍니다. 잡곡이라고 하면 정말 잡스러운 곡식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잡스러움에 현대인의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도정이 많이 된 흰쌀, 흰 밀가루보다는 잡곡과 콩, 팥류, 녹두 이런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잡곡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잡곡의 비율을 좀 높이시고요. 하지만 잡곡만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쌀들도 같이 혼합을 하고 충분히 불려서 또 조금 질게 밥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게 하나가 물을 조금 더 드시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피부와 연세 드신 분들 피부를 만졌을 때 차이가 크죠. 갓난아이들 피부 만져보면 정말 말랑말랑하고 수분감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물이 풍부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부터도 조금씩 변하지만 쪼글쪼글하고 마르고 건조하죠. 그만큼 몸 안에 있는 체액들, 수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모든 생명은 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몸 안에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수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식전후 피해서 공복 시에 저는 가능하면 맹물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맹물을 미온수라든가 상온의 물 정도로 자주 드시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물을 드시면 좋은데 물의 양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저는 갈증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좀 드시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맹물을 마시는 그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본인이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이라는 신호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꽤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일부러 평소보다 한 500ml 정도 더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갈증이 안 생기면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라는데 다시 세팅을 함으로써 갈증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갈증의 신호에 맞춰서 평소보다 물을 조금씩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절대량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분은 뭐 8잔을 마셔라, 2리터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완전 극단적인 비유인데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사람과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분 섭취량이 같겠는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물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때 물 섭취를,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을 내가 가늠을 해서
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현대인들이 갈증이 나는 신호를 잊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더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마셔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요즘 커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커피도 좋은 차 중에 하나지만 커피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차라고 불리는, 우리 뭐 녹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잎차로 옮겨가시기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떤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항산화 역할도 하고 항염 역할도 하고 한다고 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차 문화가 발달한 곳이 또 장수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을 한약적으로 치면 열을 내리면서 소변을 좀 잘 빠져나게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만약에 녹차를 먹었는데 내가 너무 속이 아프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런 분들은 뭐 보이차나 황차나 홍차 같은 발효차 정도로 옮겨가 보시고요. 근데 나는 정말 이런 차 종류가 맞지 않다 하면, 몸이 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강차를, 그리고 소화가 좀 약하신 분들은 둥글레차를,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뭔가 신체 기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구기자차와 같이 내 몸이나 내 몸 상태에 맞는 약차들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나이가 먹으면 옷도 가벼운 것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전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 대신 질이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가볍고 질이 좋은 옷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는 거에 있어서도 식사 음식의 종류의 질은 좋게 가되 절대적인 양, 칼로리는 조금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성능이 떨어진 난로에 비유를 하거든요. 공기구멍도 막히고 화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연소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 어떤 난로가 나이가 든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구멍도 막혀 있고 잘 연소율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장작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죠.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는 상태가 우리 몸속으로 대입을 하면 바로 만성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즉, 다 처리할 수 없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이상 증후군으로 가면서 그것이 몸 안에 염증성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되 칼로리는 좀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어떤 나이가 드셨을 때 몸의 상황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격언에 한 숟가락 남겨라, 8푼만 먹어라, 조금 부족한 듯 먹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의 어떤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현대인에게 특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게 오래 살게 된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좋은 건강 수명을 오래 늘릴 수 있는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